근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요? 많죠. 예. 일단은 대출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 신용이 그러니까 카드빚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빚 이게 지금 1,750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0.25%를 올린 만큼만 시장 금리가 딱 그만큼만 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 3조 원이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5차례 높였으니까 한 16조, 17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거든요. 이게 사람별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로 운영 자금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끌, 또 젊은 층들이 비투를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 이런 취약차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이게 전반적인 금융의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.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보통 이 기준금리 경기가 안 좋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수단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. 그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다 보면은 이게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대출자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. 따라서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. 네.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조율하는 당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. 사실 경제는 뭐 항상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어느 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사실입니다. 그건. 예.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예.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합니까? 전망은 일단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한 배경을 보자면 정책 실패가 첫 번째 이유겠죠. 거기다가 기준금리를 낮게 잡은 저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들이 자산 시장으로 옮겨간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두 개가 다 연관이 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높였고요. 거기다가 또 이 대출 규제도 있었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. 여기에 거래도 뭐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는 사이에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금융 비용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약보합세 정도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